안녕하세요. 화상관장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 판례 백선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산 판례 백선. 이거는 반산 오수근 교수님 정년기념 중에 이제 정년기념으로 봉정한 책입니다. 도산법 실무여, 도산법 연구회라는 사단법인 도산법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이 오수근 교수님은 이하여대 로스쿨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광기 변호사님이 위원장이 돼서 김성룡 교수, 김영두 판사님, 김영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재환 한양대 로스쿨 교수님이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정영진 변호사님,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 이분들이 이제 판례 평석을 한 겁니다. 변호사, 판사, 교수님 해서 총 80분 정도가 총 101개에 대해서 발간사가 있고요. 이건 뭐 생략하고 이거를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제가 책을 소개했잖아요. 한번 좀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한번 보면 150까지 볼까요? 150까지 나오죠. 이제 회생 절차 이 각 편별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목차만 쭉 할 테니까 이미 제가 법률신문을 통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저도 최근에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평석 위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 파산 위주니까 나중에 나오겠죠. 회생 절차에서는 크게 볼 건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익채권자의 회생 절차 신청 적부. 공익채권자는 뭡니까? 뭐 국가나 조세, 임금 채권자죠. 그런 채권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이제 다투어진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정이. 이거는 이제 이 책 오수근 교수님이 직접 평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 이걸 이제 법인회생이나 개인회생에서의 어떤 포괄적 금지 명령, 그런 경우에 이제 강제집행 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건 제가 했죠.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이사의 결의 요구. 이사의 결의를 안 하고서 회생 절차를 해서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례죠. 이건 정영진 변호사님이 이제 평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개시 효력과 관련해서는 근저당권 실행 경매 절차 매각 당입 납입 후 회생 절차 개시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회사 정리 절차가 취득 시 완성에 미치는 영향.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청 판사님이죠. 옛날에 서울회생법원 중앙법원 파산부에 있었습니다. 정문경 판사님이 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소송 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이거는 이제 도산 절차, 파산 절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원 변호사들이 이런 거는 좀 정문경 이분도 판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적법 여부. 노영보 변호사님. 연수원 때 저희 교수님이었죠. 벌써 20년, 23년 전, 24년 전이네요. 연세가 꽤 되셨겠네, 이분도.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정하도록 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효력. 황인용 변호사님. 개인 파산을 염두에 두는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뭐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볼 봐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제 9번에서 10번.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 이거는 중요합니다. 도산 해지 조항은 파산 혹은 개인회생, 법인파산, 법인회생을 채무자가 했을 때 거래 상대방과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해지되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자, 회생 절차 개시도 있지만 파산 절차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거 했죠. 소수주주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가 회생 절차. 회생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진웅 판사님이 평석한 거. 법률신문에 이분이 한 거 그대로 뭐 여기에 실렸네요. 상계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는 보세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와 보증인이 상계권. 회생 절차에서의 상계 제한이 예외로서의 전의 원인. 상계와 공제의 차이. 상계금지 예외 사용 해당 요건과 어음이 주심이. 임장호 변호사님.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근데 상계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죠. 자, 부인권은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법인 회생, 개인 회생 상관없이 부인권은 가장 중요한 거죠. 도산에서. 도산의 어떤 특유한 절차죠. 그래서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 행위 유해성. 개인 파산에서 상당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부인권 변제 행위에서 부인 행위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김정만 옛날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님입니다. 뭐 유명하신 분이죠. 다음에 질권 설정에 대한 부인, 집행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법 윤덕주 변호사님. 저도 얼마 전에 질권 설정은 아니고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죠. 부인을 했지만 졌지만 질권 설정 행위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집행행위 부인 규정 어떤가? 이 변호사님 윤덕주 변호사님 파상관제인이시죠. 저희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 부인 많이 하죠. 무상행위 그렇죠. 부인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이제 가족이죠. 친족 정영진 변호사님. 회생 절차의 종결이 관리인이 부인권에 미치는 영향. 파산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파상관절이 부인권에 미치는 영향. 종료된다는 얘기죠. 홍성준 변호사님.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실행행위와 부인권.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인권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저도 한번 해볼게요. 17번부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저희가 개인 파산에서는 좀 개인 파산 관체인들이 공부해 볼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일단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23번이 어디죠? 여기죠. 쌍무계약. 도급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674조 제1항의 회생 절차에 대한 유추 적용. 도급인 수의부인 주로 건설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죠. 회생 절차에서의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해제. 이거는 이민호 분의 판사님인데 도산 절차, 파산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저도 지금 분양권, 개인 파산에서는 분양권이 문제가 되죠. 어떤 아파트나 부동산을 아파트가 대표적인 거죠.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대금을 납입하던 중 내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이게 쌍방 미행 쌍무계약입니다. 저도 지금 분양권 하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취하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왔다 갔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요거만 딱 복사해서 꽂아놓고 저하고 사무장 직원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비시켜야 되죠. 그죠? 다시 나오죠. 도산 절차에서 미행 쌍무계약 요건의 결련성의 의미.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쌍방 미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과 기성공사 대금 청구권. 박정호 판사님. 이분도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님이실 때 사단독에서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제도를 현재의 개인 파산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언제냐? 2010년 11년. 그때 저는 여기서 이제 시범 재판을 했었죠. 저하고 이제 다른 한 4-5분, 아까 윤덕주 변호사님도 있고요. 몇 분 있습니다. 5명이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뭐 제출한 서류라든가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될지를 계속 가다듬어서 결국 그때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제 29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재작년에 이제 14개를 또 줄인 거죠. 이제 박정호 판사님. 지금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있습니다. 이분 되게 오래 하셔. 그거 거의 한 4, 5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2016년도에도 그거였어요. 사법등기국장인데 너무 아주 엄청 장기 집권하시네요.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뭔가 프로젝트가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등기가 되게 중요하죠. 뭐 전산화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하십니다. 이분이 파산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제도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10년 11년에 이제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에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2016년도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대법원 그 세미나에서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대법원에서 파산회생 총합도산법 10주년 기념 행사 때 뭐 발표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또 나오죠. 쌍방 미행 계약 해제에 따른 상계와 동시행 항변. 어렵지요. 이것도 김성룡 교수님. 회사정리법 103조 제1항이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한 때 이미. 여기서는 개인 파산에서는 하나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요거 두 번째 거. 회생 절차에서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 해제. 요 정도 하나만 공부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등. 사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 이 파산에서는 이제 재단채권 해당 여부죠. 이걸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저희는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회생담보권의 목적이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뭐 파산에서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죠. 이미 완공하여 인도한 건물의 하자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후 현실화된 경우의 법률 관계. 뭐 굳이 그렇죠. 개인 파산에선. 정소민 변호사님인가요? 네. 도산법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판사님인가? 네. 도산법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김영주 변호사, 저도 한번 도산법 학회에서 한국 도산법 학회에서 이거 지정토론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산법상이니까 파산, 회생 다 아우르는 겁니다. 34번까지 했죠. 여기서 대략 한 7개가 나오네요. 7개. 현재까지 7, 8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번.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집합채권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이건 뭐 굳이 넘어가고요. 공익채권이 요건에서 조세채권이 납부기한이 이미. 납부기한은 뭐 저희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에서도.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한가 절차에서 정리채권이 조세채권이 우선권. 제3채무자 불특정 집합채권 양도 유효성 및 법적 선의가 회사정리 절차상 소멸된 양도담보권이 법률관계. 넘어가고요.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이 법적 성격. 넘어가고요. 담보 목적으로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넘어가고요. 가집행 성공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과 회생 절차의 관계. 넘어가고요. 약속어음 사고 신고 당후 회사정리 절차상 취급. 장경찬 변호사님. 관제인이었죠. 넘어가고 42번. 43번. 채권조사 확정 절차. 주보아 신고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 절차. 넘어가고요. 채권조사 기간의 말일 이전에 관리해야 한 수계 신청의 적법 여부. 넘어가고요.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회생채권의 구제 방안. 이거는 상담이 많이 합니다. 이거는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라면. 45번.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전원열 판사님. 도산채권의 확정 절차에서 소송물과 주장 및 증명책임. 심태규 판사님. 이런 것도 뭐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주장 및 증명책임은. 그렇죠? 이거 파산에서도 문제가 되죠. 개시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채권 확정 절차. 이것도 뭐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뭐 넘어가죠. 회생 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의 소유 관할 법원. 이것도 뭐 공부하면 넘어가죠. 48, 8개. 48, 49. 회생계획의 성립과 요건. 회생계획 인가 요건에서 공정 형평의 원칙. 박재환 판사님. 회생 절차의 M&A에서 기존 주주의 주의. 회생계획 인가 요건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회생계획 변경의 사유 및 강제 인가 시
재량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김유성 판사. 권리보호조항의 취지와 청산가치 보장 공정 형평의 원칙의 의미 김성윤 교수. 김장훈 지금 변호사님이죠. 김현장 변호사. 지금 옛날에는 파산부 판사님이었습니다. 정리계획 인가의 요건.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의 권리 변경과 공정 형평의 원칙. 그죠? 뒤에 공정 형평의 원칙이 파산법의 대원칙이죠.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 변경과 실권. 권리 변경과 실권. 그 다음에 회생계획상 공익채권 감명조항의 효력. 제3자 배정 신주인성 방식 인가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 최효정 변호사님. 이것도 이제 도산법 학회에서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회사 정리 절차상 채권의 출자 전환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 넘어가고요. 체납 처분 유예를 내세우는 회생계획 인가와 증가상금이 발생. 관리인의 잘못으로 정리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의 구제 방법. 정리 절차와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재진행. 임치용 변호사님. 옛날에 중앙법원 제가 관제인 처음 될 때 2007년도에 그때 부장판사님이셨습니다. 서울 중앙법원 파산부에. 지금은 이제 김현장 변호사님이시죠. 62까지 했죠. 62, 63 또 나오네요. 이제 파산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는 이제 다 공부해야 되겠죠. 부실금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 시 파산 원인의 판단 기준. 이건 이제 법인 파산 얘기죠. 공부해야 되고, 법인의 파산 신청과 권리 남용. 법인 파산이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기까지 이제 한 10개 정도 되네요. 파산 선고의 효력 일반. 파산 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 취소과 파산 관련의 소송 수계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해설을 했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이건 중요한 판례입니다. 66번 아주 중요하죠.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승소 판결 확정 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배당금이 귀소. 그 관제인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옆에 있는 정현종 변호사님이 대법원 판결을 가서 확정된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66번. 그 다음에 67번. 파산 채권자 제기, 채권자 취소를 관제인이 수개 후 부인권 행사 시 제척기간 판단 기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67번. 68번. 재단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이 파산 선고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 그렇죠? 효력을 잃는다. 장정원 변호사님. 여자 변호사님이고요. 인천 관제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있어 파산 관제인이 제3자성 선의 여부 판단 기준. 김소연 판사님. 변호사님인가요? 네. 이건 다 봐야 돼요. 파산은. 그 다음에 상계와 부인권. 파산 절차의 상계 금지 사유 해당 여부, 영무 제공과 동시교환적으로 이어진 채무 소멸 행위 유해성 판단, 채무자의 담보 제공 행위와 부인권. 이거는 중요하죠. 부인권. 심영진 판사님, 옛날 판사님이 중앙법원 판사님이었습니다. 파산부. 73번. 그렇죠. 쌍무계약 또 나오죠. 본지 변제가 편파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되기 위한 요건.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뭐 마르고 닳도록 봐야 됩니다. 도산에서의 쌍무계약. 아까는 파산 회생이었죠. 이건 도산입니다. 관제인이 미행 쌍무계약 해지 시 계약상 위약금 조항이 제가 오늘 지금 관제인 지금 분양권 해지하잖아요. 분명히 위약금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위약금 조항 때문에 제가 이제 4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위약금을 공제해야 되느냐 마냐. 이건 바로 직접적 영향되죠. 공부하던 찰나에 뭐 취하를 하니 많이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만약에 되면 이제 그때 공부하죠. 74원.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저한테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이게 아주 딱 있어요. 그렇죠? 74번. 75번. 수급인. 수급인이 공사한 사람이죠. 공사하는 사람이 파산한 경우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법리 적용. 그렇죠? 이게도 중요합니다. 건설회사나 뭐 많이 있죠. 이런 게. 공법적 법률 관계와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법리 적용된다는 얘기죠. 공법 관계에서도. 제가 이거 저희도 한번 했습니다.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소영한 부장님이 했네요. 이것도 했지만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채권, 별채권, 재단채권.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계의 파산 선고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최성문 변호사님.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제인이십니다. 이재희 판사님. 재단채권자의 특정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허부. 파산채무자가 공탁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 야, 이거 제가 지금 딱 갖고 있어요. 이거. 아주 그냥 적절하네. 79번. 파산채무자가 1,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담보공탁.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공탁. 근데 그 소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결국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그때 그 1,000만 원을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 보면 되죠. 이거. 이희준 판사님. 아주 이 79번하고 요거 74번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이거 하나는 나가리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 아주 딱 복사해서 이제 공부해야죠. 이제 80번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해 파산선고 발생한 지연손해의 법적 성질. 유명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80 교과서에도 반영됐고요. 강정환 변호사님인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해서 그렇죠.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 있습니다. 재단채권이라는 얘기예요. 81번 파산관제인이 배당률 지급 통지에 발생한 배당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적용 이유는 뭐냐. 임성경. 이것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수탁자의 파산 절차상 신탁채권자의 지위.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딱 절차상이에요.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옛날에 도산법 판사님이었습니다. 자, 수탁자. 수탁자라는 게 돈을 이제 재산을 맡은 사람이죠. 파산 절차상 신탁채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저도 지금 채권자 파산을 하고 있는데 이 채무자가 전부 모든 재산을 신탁해 놨어요. 그때 이게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딱히 지금 이제 이거 82, 83 그죠? 파산 절차에서의 도산 채권조사 확정 절차도 중요하죠. 파산 채권 확정이 소에서 청구 원인 변경이 한계. 나원식 판사님이죠. 도산 채권의 확정 절차. 이것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민호 판사님. 이분도 옛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판사 수석법관이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4단독에서 같이 했습니다. 언제냐면 지금도 기억나죠? 2014년이었습니다. 14년도에 같이 14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저하고 벌써 7년 전이네요. 양민호 판사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법인 파산 여기까지 해서 한 열 몇 개를 공부해야 되고요. 개인 파산은 뭐 싹 공부해야죠. 개인 파산. 여러분들도 이거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파산 원인이 있는지,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님이죠. 이분이 뭐 개인 파산의 우리나라 개척자죠. 그렇죠? 이분 서경환 부장님이. 우리나라 개인 파산 1호입니다. 이분이. 개인 파산 면책인가요? 개인 파산 면책 1호인가 그래요. 이분이. 파산 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임의 판단 기준. 그렇죠? 서경환 원장님. 그렇죠? 다 이분은 뭐 제도의 파산 신청 허용 여부. 작년에 2020년 4월 17일 날인가 서울회생법원 제도의 파산을 허용해야 된다. 그렇죠? 이분이 평석은 안 쓸 수가 없죠. 이 평석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주 마르고 닳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개인 파산. 85, 86, 87. 자, 오늘 전화하신 분 있어요. 87. 2008년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근데 그때 기각당했어요. 뭐 서류를 그때 이제
채권자를 피해 다니느라고 뭐 제대로 못했나 봐요. 변호사도 없었고 그냥 대충 법무사 통해서 해다가 기각당했는데 벌써 15년 흘렸죠. 아니 13년 흘렸죠. 지금 다시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제도의 파산 허용 여부인데 다시 가능하다. 그 당시에 재산을 은닉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채권자하고 뭐 좀 변명이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성실하지 못해서 기각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절체가 다시 면책받으려고 하는 게 채무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남용이 아니죠. 파산 절차를 통해서 예전에 재산을 숨겨놓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소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딱딱딱딱 요청하는 서류를 딱딱딱딱 내야 되는데 꾸물거리다가 판사님이 짜증나죠. 이빠이로 짜증나니까 야 너 나가리. 기각. 면책 기각 시킵니다. 그런 경우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석 취지해야 할 때. 한번 꼼꼼히 공부해보죠. 85, 8. 이거부터 할게요. 개인 파산부터. 여러분 뭐 이 책 관심 있는 분은 사겠지만 그쵸? 한 2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책. 김광기 변호사님. 저하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이제 8당 가기로 했는데 동호회 회원이죠. 목록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이 효력. 그죠?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자 대리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 면책 여부. 그죠? 이건 이제 저겁니다. 비면책. 뭐 주로 중과실, 뭐 음주, 무면허, 뭐 제한 속도 이런 걸로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해주고 이제 취득한 채권의 면책 여부. 그 과실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가끔 물어보는 분 많죠. 89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88, 89 주옥 같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일부 변제 사실 미기재와 면책 불허가 사유. 그렇죠? 정민교 변호사님, 수원지방법원 회생위원입니다. 외부 회생위원. 제가 대학 후배고 이분도 뭐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회생 쪽에서는. 그 다음에 낭비와 면책 불허가 사유. 그렇죠? 낭비. 근데 벌써 2004년이죠. 지금은 낭비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로 날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량 면책 해주죠. 권수민 판사님일 겁니다. 또 나오죠. 김광인 변호사. 목록에 누락된 불법행위 채무의 면책 여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파산은 뭐 면책은 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올까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 빼니 안 나와요. 그만큼 그렇게 크게, 그쵸?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무. 그쵸? 파산에서도 그렇죠. 개인회생도 그렇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는 기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경환 원장님 평석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94.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요하는지 여부. 권민재 판사님. 회생 상당히 일각견이신 분이죠. 공부해야 됩니다. 2018년이니까. 95.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개인 회생 절차. 그쵸?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파산에서는 없어요. 근데 파산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준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한 판례입니다. 김희중 예전까지는 판사였는데 지금은 김현장 변호사죠. 대학 후배고 김희중 판사님하고도 2012년 13년도 그때 서울회생법 중앙법원 파산부 수석판사 기획판사였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사단도에서 제가 모신 판사님 2년간 했어요. 12, 13 그죠? 12, 13 그 전에 11년도에 박정호 12년도에 12, 13 김희중 14 양민호 그 다음에 15년도에 여기 없지만 뭐야 이름이 뭐죠? 박원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최웅영 뭐 계속 나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객 인간에 대한 인가가 의무적인지 여부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회생
회생도 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도산 이건 넘어가죠. 국제도산은 뭐 우리가 그쵸 기업 기초법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대략 이 파산 TV 저하고 이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0개 중에서 많아야 한 30개 진짜 많아 한 40개.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이나 이런 걸 좀 파산과 들면 한 30개 한 3, 40개 정도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있을 때 뭐 회생은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 개인 회생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공부해야 되고 거꾸로 보겠습니다. 4개 4개 다 공부해야죠. 4개 면책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그쵸? 20, 21, 22, 23 24 그쵸? 24 26 27, 28, 29, 한 30, 31, 32, 33, 35개 정도 한 40개 정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산, 법인 파산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